그 방금 제가 이제 관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대통령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나간 것, 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사실은 글쎄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이것이 좀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어제도 여러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지도부가 이 장외 집회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도부에서 선을 긋긴 걷어요. 개별 의원의 판단이다 했는데 개별 의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85분 중에 반 나갔잖아요. 예. 네. 우리 전체 108명이라고 네. 볼 때 한 40%는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걸 개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의 사실 지도부, 지금 현재 지도부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이후, 탄핵 반대 이후에 무언가 메시지를 낼 때 애매한 입장이 너무 많아요. 이 탄핵이라는 가장 엄중하고 무거운 단어 앞에 네. 정치하는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저희 잘 알잖아요. 저희 운명이 참 10년도 안 된 사이에 2번이나 이런 경우를 당해서 이 탄핵의 바다에 또 빠지고 말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당대로 명분을 갖고 확실하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더 확실하게 이 장애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또 이 밖에 나가서 뭔가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 정당이에요. 네. 그냥 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보수 정당의 가치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 틀을 유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밖에 나간다.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얘기할 사람들이 도로에 나가서 막 소리 내면서 뭔가를 하고 큰절하고 하는 행위는 네. 우리의 공동체 틀을 깨는 거지 그 틀을 유지하자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분이면 모르겠지만 40명이나 어제 관저 앞에 가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당 차원에서 이거는 선을 좀 그어야 하고 당과 개별 의원이 구별될 정도로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 지도부에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댓글 주시는 것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에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관저의 의원들이 한 40여 분 가신 이후에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자통당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특히나 관저에서는 지금 그 전광훈 목사 계속해서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진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네. 그런 어느 정도의 당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작년 총선 때 비례대표 그 투표율을 보시면 득표율을 보시면 돼요. 3%가 안 됐습니다. 3%가 안 되는 정당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국민적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저희 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서 가신 분들이라면 네. 어떤 것에 중거점을 두고서 움직여야 하냐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어제 한남동 공관 앞에 나가신 분들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고 또 지역 사정도 있고 또 본인의 소신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집단으로 있는 모습이 단체로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박제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집단으로 받는 거예요. 개별 나는 사실 이래서 갔고 네. 당신은 이래서 갔고 이게 통용이 안 되고 그냥 딱 하나 전광훈 목사 주도의 장애 집회와 결을 같이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진짜 많은 의원들이 거기 갔으니까 국민의힘 이거 이상한 정당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걸 경계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도부 메시지가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그 의원 한 분 한 분을 공격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분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는데 그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간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와 저기 장동혁 의원 저기까지 갔네라는 얘기. 거기에 사실 다들 어떤 분은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별 의원 네. 뭐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여서 좀 말을 삼가고 싶긴 하지만 일단 장동혁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장동혁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정치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예, 본인의 판단이고 그 판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 느낌과 이 감상이 네. 그렇게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그분이 감내해야 될 몫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더 할 거 아닙니까? 부디 본인이 가진 그 소신대로 행동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당당하게 뭐 하시는 모습 그 정도만 저는 바라지 이것 때문에 또 막 이 여러분들이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이 가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뭐 너무 화가 나고 뭐 속상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몫의 책임도 뭐 당사자가 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관저 얘기를 다 했으니 제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래요.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고 경호처의 방어 앞에 뭐 글쎄요 이제 방책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어요. 어쨌든 대통령을 소환을 하던 뭐 찾아뵀든 뭘 하든 대면 조사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윤 대통령도 똑같이 고민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걸림돌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된다. 그러니까 경찰로 재이첩돼서 검찰 통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그게 들어온다. 그럴 때는 저는 응하실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체포 형식을 띠면 좀 그러니까 네. 영장 발부되는 순간 출두를 하시겠죠. 예.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야권 성향인 분들은 아니 이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쳐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방금 전에도 그런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그 중요하지 않아요. 광장의 열기를 어떻게 냉정한 판단하는데 그를 원용을 합니까? 우리는 머리를 차갑게 하고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혼란을 최소화하느냐, 네. 어떻게 이거를 좀 잡음 없이 잘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천착을 해야지 뭐 응징, 뭐 또 역으로 보면 보복 이런 거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극적인 기억만 그렇죠. 남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비즈니스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2024년까지 받았던 저희가 슈퍼챗을 모두 사랑의 열매 기부합니다. 저희는 뭐 그러한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뭐 돈을 벌고 이런 회사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유스엔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료, 그 자율 구독료 혹은 뭐 슈퍼챗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원 계좌가 밑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자막을 썼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이익에 좀 눈이 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저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문의가 있었어요. 네, 유스엔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슈퍼챗을 나이가 많아서 할 줄 몰라요 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슈퍼챗 많이 주세요, 후원 많이 해주세요라는 말씀 드리기보다는 그냥 주시면 그거 더 좋은 방송 만들고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변하는데 저희가 힘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그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요 방송 끝나고 2시 방송이 연이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2시 방송이 연이어서 있는데 2시 방송이 잘못해서 오픈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썸네일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은 12시 반에 시작한 네,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하는 방송이고요. 매주 화요일 12시 반에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실지 나는 몰랐다. 이제 매주 화요일 12시 반은 우리 전 대변인님께 내가 묻어갈 수 있다. 아유,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계속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예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제 4시였나요? 그 법학 전문가 나오셔서 어쨌든 헌재에서 뭐 만장일치 또는 뭐 한 6대2 정도로 그냥 탄핵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어쨌든 수사를 받으면 그 수사를 받으러 가는 즉시 수사부터 그러니까 조사죠. 조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그냥 한 번에 갈 확률이 되게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리는데요. 일단 탄핵 심판은 오래 끌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예, 지금 헌재 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8분의 재판관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상당히 그 좀 빨리 가자. 굉장히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8분 중에 2명이니까 네. 뭐 그게 뭐냐 하겠지만은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몇 명이 뭐 찬성이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인 예상은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는 특히 이제 당 입장에서 볼 때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신구속이 돼서 네. 정말 어디에 다른 곳으로 가고 뭐 이런 모습도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면 탄핵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탄핵이 되는 순간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정권은 이제 저희에서 일단은 떠나는 거고, 그렇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고, 그 대선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글쎄요. 이거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이 체포 과정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어떤 식으로든 가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네. 다시 관저로 가는 모습은 보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일단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이 윤 대통령 쪽의 이 힘의 동력 이런 것도 많이 상실이 될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이 이미 영어의 몸이 되니까 네, 네. 예, 나와서 뭐 자기 별로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그럴 때 이 지지층도 상당히 사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당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당은 넥스트 스텝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지금도 저는 그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수 진영에 지지를 하는 지지자로서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당에? 네. 예, 있습니다. 그래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를 보시면 당의 움직임이 답답하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광훈 당에 막 끌려가는 것 같고 관저 하지만, 앞에 막 40여 분 그- 가 계시고. 예, 당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에는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의 이 훌륭한 사무처에 속하신 분들이 200명이나 있고, 그분들이 쭉 공무원처럼 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라고 하는 예. 분들. 네. 그분들의 역량이 엄청나요.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뒤에서 서포트하고 보고서도 양산하고 우리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다 갖고 있는 거죠. 지도부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놓고 탄핵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대선 주면 이런 말은 못 하죠. 그렇지만
여러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갖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누굴 내보낼 때 가장 승산이 높냐? 정당은 선거 이기려고 존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느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준비를 한다.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제가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짜 당을 보면서 미래가 없다,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는 국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면서 끝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한동훈 대표님 탈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당? 네, 신당 창당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국민의힘 그때 박상수 전 대변인께서도 그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에 진짜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가 자원이 참 많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방금 말씀하셨던 정당의 그 당직자분들 또 너무 유능한 분들이 한 2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나가면 이거 뭐하러 나가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7년 전, 8년 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명 정도가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당이 딱 반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합류를 했어요. 그랬죠, 네. 그때는 밖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막 임기 마치고 정치할 수 있는 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뭔가 따끈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네. 반기문으로 문재인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실제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자. 그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꾸고 있을 때 거리 벌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선한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이름도 바른정당이에요. 바르게 가자. 바른정당 만들어서 반기문을 후보로 만들어서 문재인하고 해서 이겨서 나중에 자유한국당이랑 합치고 뭐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기문 후보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냥 꼬꾸라져요. 그냥 정치 못하고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 떴죠. 그때 바른정당을 만들었었던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장제원, 권성동 다 있었어요. 그랬네요. 나경원 의원도 합류할래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실패하고 결국 흡수됩니다. 다시. 그렇죠? 바른미래당 됐다가 합쳐졌잖아요. 나가서 제대로 잘 된 데가 사실 많지 않죠. 한국 정치는 제3당이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박절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탈당해서 신당 만들자. 아까 탈당 말해온 거 참으시라고 했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예요. 맞아요. 이 플랫폼이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적대적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당이 선거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왜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하는 잠재적인 주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론조사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이 나오는 분은 분명히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지지율도 가장 높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명태균의 이름이 있습니까? 계엄을 찬성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 참 민심의 중간값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경선을 해서 50대 50으로 이 룰로 민심 50, 당심 50 해가지고 했을 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여부 그것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근데 관문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후보가 됐을 때 당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일단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원내 현역 국회의원들과 보였던 그런 갈등 양상을 네. 어떻게 수습하면서 정치를 재개할 것이냐. 그 얘기는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한동훈 대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주변 상황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동훈 대표 후보가 됐는데 당이 별로 안 도와주는 의원이 있다.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그러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졌어요. 예를 들어서. 졌을 때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또 실패했다 그러고
당에서 내쳐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돼서 그다음에 당권 잡으면 되지 않아요? 하는 그 딱 그 말 몇 글자 사이에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예.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소식은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뭐 봉은사의 뭐 스타벅스에서 홍은사 앞에 뭐 처음에는 스님을 만났다 하더니 이러더니 무슨 스님이요 했더니 뭐 스타벅스에서 뭐 해서 그럼 사진 나오시겠죠 뭐 했더니 사진은 이미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그 당대표직을 사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습이 나왔는데 그 사실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다시 등장해야 되는 시기가 어쨌든 와야 하고 올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언제 나와야 되냐가 먼저 중요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 이제 불러서 메시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시대가 그를 부를 것이다. 예.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뭐 체포 여부, 뭐 헌법재판소 어떻게 가냐 이게 막 섞여 있는 전국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정리가 돼서 예를 들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고 네. 내란죄 수사도 막 진행이 돼서 윤 대통령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고 네. 이러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하게 쏠릴 때 그때 언론에서 한 대표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막 나올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띄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럴 때 한 대표가 무겁지만 간결한 메시지를 내야 하겠죠. 결론은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느냐는 차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재집권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한 네. 대표는 그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메시지와 굉장히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여타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의 메시지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더 든든하죠. 그렇죠. 네,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쑥 나오는 분들보다는 좀 준비되어 있는 분 같은 혹은 또 자신의 메시지가 정확한 사람이 나오면 뭔가 좀 든든하다는 생각은 들죠.